지난번 눈밑주름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많은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전후 사진 공개를 많이 희망하셨습니다. 자, 오늘 눈밑주름 수술에 대한 전후 사진은요, 단순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닌 수술 전 하루 후, 이틀 후, 일주일 후, 2개월 후, 4개월 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리얼하게, 어떻게 보면 제 치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퉁퉁 부어있는 눈부터 또 엄청나게 멍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경과까지도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당장 여러분의 문제 또는 여러분 미래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피부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네, 의료미용과 대학 교수 맞고요. 피부 화장품에 대한 다양한 저술 활동도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신뢰 있고 정확한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적인 수술 만족도는 95%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처음 일주일 동안은 많이 당황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는 하루하루가 만족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었고요. 특히 항상 눈 밑 그리고 눈 위가 처져 있다 보니 언제나 피곤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너무도 속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더 생기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30대 중반? 조금 더 해볼까? 30대 초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앞선 영상인 눈밑주름 원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이 영상 다 보신 후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로 그 제 유튜브 영상 찾아서 보시면은요, 눈밑주름의 원인도 여러분들이 어떤 원인인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끝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럼 오늘은 수술 종료 후 1시간 후부터 여러분들에게 경과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이 수술 가기 전 촬영한 사진입니다. 병원에서 정확하게 촬영을 했고요. 눈밑이 볼록, 지방이 많이 뭉쳐있고 많이 늘어져 있고 그래서 좀 피곤해 보이죠. 제가 항상 생기 있게 움직여도 항상 피곤해 보인다는 말 정말 속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이 들어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눈밑만 생각을 했는데 병원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눈밑뿐만 아니라 이 상안검도 조금 같이 나이 들어서 처졌다고요. 지금 당장은 눈밑이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눈밑이 좋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이 상안검이 처진 것이 아마 눈에 많이 띄시고 속상할 거고, 그러면 내년 요맘때는 또 상안검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눈밑 수술한 다음에 불편함이 한 달 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또 내년에 상안검 수술한 다음에 불편함이 또 한 달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안검을 같이 하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있는 사진을 정말 한번 비교를 해보았죠. 이번엔 가장 좌측에 있는 사진이 이때는 사진들이 좀 선명하지 않았을 때예요. 꽤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진 놀라지 마시고요. 두둥. 요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 얼굴에 연극 분장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조금 클로즈업 샷으로 찍어놓은 상태였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눈매가 매우 또렷하고 상안검이 처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사진이 제가 20대 후반대의 사진입니다. 두둥. 살짝 상안검이 처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어떻습니까? 현재의 사진, 상안검이 많이 처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나눠서 2번 하느니 그래, 한 번에 끝내자 결정했어. 상안검, 하안검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조금 크게. 대학교 1학년 제가 제 얼굴에 분장을 했던 사진, 정말 눈매가 뚜렷하죠. 그렇게 처지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역시 크게 바로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은 상안검이 많이 처졌고요. 물론 하안검도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제 얼굴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유전을 제가 100% 아니 200% 받았기 때문이겠죠. 정말 사진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자꾸 늘어지는 상안검, 그 다음에 볼록 튀어나오면서 늘어지는 하안검, 많이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했고요. 상안검과 하안검을 같이 하다 보니까 회복 시간까지 소요해서 총 수술 시간은 5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전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대리운전 불러서 대리기사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모자 눌러 쓰고요, 선글라스로 눈 가리고요, 잠깐 셀카 찰칵
자, 이때까지는 선글라스가 가리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차에 타고 집에 가는데 오랜 시간 눈이 궁금하더라고요. 10분, 20분 경과될 때마다 눈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너무 궁금해서 선글라스를 벗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리얼 후기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비포, 딱 그 다음 몇 개월 후 애프터 이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이라는 거 정말 수술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흑역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약간 혐오스러울 수는 있어요. 자, 심장 약하신 분들 주의하시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3초, 2초, 1초, 두둥. 그렇죠. 조금 그렇죠. 예, 좀 무섭죠. 저도 무서웠어요. 예,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정말 수술이 잘 되었다라는 마지막 원장님 말씀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수술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정도까지 위아래 전부 다 절개해서 수술을 하면 분명히 통증이 있을 텐데 통증이 요즘 학생들 자주 쓰는 그런 유행어로 정말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국소 마취한 것이 아직 안 풀렸나 보다. 수면 마취는 풀렸지만 그렇다면 국소 마취가 깨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통증이 있겠지. 얼마나 아플까 하고 정말 걱정을 했었는데요. 결론 미리 말씀드리면요. 진짜 단 1도 끝까지 안 아팠습니다. 아니,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수술한 분들은 좀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론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성형수술 이렇게 안 아프니까 특히 눈 정도는 물론 막 이렇게 양악수술하고 하면 너무 아프겠죠. 근데 눈은 정말 탄 일도 안 아프다 보니까 이래서 여성분들이 눈 수술은 다 편하게 그냥 하시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자, 차 속에서 선글라스를 벗고 찰칵 차가 흔들리다 보니까 계속 찰칵 했는데 앞에서 대리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 고객님 죄송하지만 선글라스 다시 좀 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무섭습니다. 선글라스를 다시 끼었습니다. 수술 2일차입니다. 더 부었죠. 거의 눈이 안 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수술 후에 2일 또는 3일차가 가장 부종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어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음찜질을 이 부종을 빼기 위해서 항상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동상에 걸리기 때문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 5분 정도 대고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쉬고 그런 형태로서 반복하면서 최대한 빨리 눈가의 부종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물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도 감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세안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 또한 제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면 짧아도 한 3, 4일 길면 일주일 정도 집에서 보통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일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수술하러 오후 1시가 수술 시간이었는데 수술하러 가기 전 아침 8시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수술을 하고요. 5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녁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역시 아침 8시까지 출근했습니다. 이 눈 상태로 출근했고요. 외출과 또 물을 닿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은 저에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일주일간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부종을 빼기 위해선 혈액순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잠을 잘 때 똑바로 자야 되고 약간 머리가 몸보다는 위로 향하게 그렇게 살짝 비스듬하게 잤어야 되는데 제가 잠을 잘 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자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럴 경우엔 눈이 베개에 물리적인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똑바로 그리고 머리를 약간 몸보다 위로 올리기 위해서 침대에서 비스듬하게 자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점이 일주일 동안 솔직히 가장 힘든 점이었고요.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통증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일차입니다. 2일차랑 비교해볼까요? 비슷하죠. 물론 2일차가 좀 더 부은 것 같긴 한데 2일차나 3일차 거의 도찐, 개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차 때도 역시 물 안 묻히고 냉찜질 부지런히 일하면서 하고요. 잠잘 때 똑바로 그리고 몸보다는 머리를 좀 더 위로 향하는 그런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차와 5일차를 비교를 하면은요, 5일차에 어떻습니까? 부종이 조금 빠지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종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멍은 그대로네요. 이때는 거의 똑바로 누워 자는 것까지도 다 적응이 됐는데 가장 힘든 게 머리가 물을 묻히면 안 되니까 머리가 막 많이 간지러웠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 가서 그냥 10,000원 내고 머리 감으려고 했었는데 미용실 스태프분들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저녁에 주무실 때 악몽 꾸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머리 이렇게 뒤로 제끼고 여기
여기에다가는 비닐 대고 테이블 이렇게 박스 테이프 붙인 다음에 비닐 밑으로 내리고 숨구멍만 조금 뚫어놓고 뒤로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안사람이 머리 이렇게 감겨주는 그런 수고를 해주었네요. 결론은 5일차 때부터 이제 개운해서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0일차입니다. 10일차 보니까 어때요? 부종 많이 빠졌고요. 멍도 꽤 많이 빠진 상황이었어요. 물론 중간 일주일차가 됐었을 때 실밥을 뽑으러 병원을 내원했고요. 역시 병원에서 반복되는 얘기였습니다. 수술 아주 잘 됐으니까 염려 마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치료실 선생님, 실밥 뽑는 선생님이랄지 원래 상담했던 상담실장님, 그리고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도 수술 결과 너무 좋다, 안심해라 라고 항상 말씀을 계속 해주셨고요. 다만 이때 조금 통증이 있었어요. 오히려 수술하고 나선 전혀 괜찮았는데 실밥을 뽑을 때 조금 따끔따끔 이때 제가 이렇게 인상 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살짝 툭 떨어지는 그 정도의 약간 실밥을 뽑을 땐 따끔거렸고요. 뽑고 나니까 더 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밥을 뽑기 전에는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는요, 실밥 부분에 씨를 타고 바로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실밥을 뽑았으니까 다음날 정도면 그 부위가 모두 재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는 일반적인 세안을 할 수 있고 또 머리를 본인이 감을 수 있다는 것. 다만 물은 묻을 수 있어요. 샴푸를 하거나 아니면 세안을 할 때 대신에 얼굴에 계면활성제가 있는 클렌저랄지 또는 샴푸 성분이 직접 묻는 것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했고요. 뭐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집에서 안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역시 테이프 대고 비닐 깐 다음에 뒤로 제끼고 저 혼자 샴푸 막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되더라는 거죠. 할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실밥을 뽑은 다음에는요, 앞에 냉찜질, 부종을 빼기 위한 냉찜질에서 이제는 온찜질로 바뀝니다. 온찜질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혈액, 즉 다시 말해서 멍을 빨리 풀기 위해서 온찜질을 일반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온찜질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로 중탕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렇게 온찜질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전자레인지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물 중탕 같은 경우에는 눈 위에 올려놓았을 때 조금 빨리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온찜질을 유지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고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물 중탕보다는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한 4-5배의 시간 훨씬 더 길게 온찜질이 가능했던 그런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는 1분 정도 돌리신 다음에 10초 정도 가볍게 식히신 상태에서 눈 위에 올려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10일차까지의 상황에서 만족도는요, 하안검은 조금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안검은. 그 다음에 상안검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때요? 제 기준으로 하면은 오른쪽,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 왼쪽이 조금 올라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조금 짝짝이에요. 조금 짝짝이. 하지만 수술 후에, 수술 전부터도 마찬가지였고요. 후에 상담실장님 그리고 집도하신 원장님, 첫째식 간호사가 항상 부종은 짝짝이로 생기고 또 빠질 때도 짝짝이로 빠진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뭐 그분들 믿고 일단 버텨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2개월차 경과를 보기 위해서 병원을 가서, 자, 병원에서 또 정형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수술 직전에 상안검, 그쵸? 많이 처져 있고요. 하안검도 볼록. 근데 와우, 수술 2개월 후에는 상안검 처진 것도 많이 올라갔고요. 하안검, 오, 이거 대박 아닙니까? 정말 잘 됐죠. 그래서 눈밑 처짐, 즉 하안검은 대성공, 만족했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좀 속상했던 게, 질문을 많이 받은 게요, 제가 수술한 걸 아시는 분은 하안검 보시면 너무 잘 됐다, 정말 부럽다라고 하안검 얘기를 하셨는데, 상안검에서 여기가 조금 더 부종이 늦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쌍수했어? 하는 그런 질문은 조금은 속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균일하게 부종이 가라앉지 않고 짝짝이로 부종이 가라앉는 것이 너무도 원망스러운 상황이었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제 방어로 좀 해볼게요. 설마 제가 이제 노화되어서 수술한 거기 때문에 노화되기 이전 단계로 되돌리려는 수술이지 예뻐지겠다고 수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쌍꺼풀 수술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약간 제가 이제 대응을 좀 해드린다라면, 보세요. 수술 직후에 눈을 감은 사진과 수술 2개월 후에 눈을 감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제가 속쌍꺼풀이 있어요, 원래. 그래서 속쌍꺼풀이 있다 보니까 새로 쌍꺼풀한 건 아니고, 수술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하안검 같은 경우는요, 이 부위를 절개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절개를 해요. 보통 다른 병원은 이 부위만 절개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잡아당기기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수술한 병원은 여기 절개하고
여기까지 절개를 해가지고요, 안에 있는 지방을, 몰려있던 지방을 긁어내고 조금 잡아당겨서 꼬맨 겁니다. 그 다음에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는요, 이 눈썹 부분 여기로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삼각형 부분으로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거든요. 그러면 쳐졌던 눈이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성들은 괜찮은데 남자잖아요. 남자다 보니까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묶어버리게 되면 이만큼의 눈썹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가 눈썹 문신을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지만, 모르겠어요. 이거 모든 사람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제가 속쌍꺼풀이 있어서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속쌍꺼풀 요 끝부분을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잡아당겨서 붙여버리는 이제 그런 어떤 수술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속쌍꺼풀 있던 부위가 조금 부종이 있고, 그래서 쌍꺼풀했냐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은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요, 2개월차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종이 빠지다 보니까 원래 속쌍꺼풀대로 되면서 너무도 자연스러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행복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찍는 날이 수술 4개월이 넘어선 5개월 차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술 직전 2개월 차, 4개월 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정말 하안검은요, 거의 뭐 완벽해요. 진짜 완벽하게 너무 잘 됐죠. 어때요? 정말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얀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실 수술 전에 많은 저보다 이제 연세 있으시거나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하안검, 눈밑 처짐이 있는 선후배들이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남자가 별짓 다 한다고. 그래서 저도 진짜 이거 하는 게 맞나 아닌가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선배랑 후배님들이 병원 어디야? 얼만데? 얼마나 아팠어? 이 세 가지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반응은 정말 괜찮았다,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현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듯 하면은, 과거에는 대체 눈웃음을 얼마나 지워야 되나 이제 그런 거 걱정 많이 했었어요. 웃을 때 이렇게 하회탈 같은 얘기도 많이 들어서 많이 속상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진 찍을 때 그냥 눈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아직 연습은 다 안 됐는데, 패턴이 아직 안 익었는데 눈만 이러고 찍으면 그래도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이제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덜 피곤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사람이 싱그럽고 생기가 있어 보이는, 좀 활력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많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좀 어려 보이죠? 20대 후반? 눈만 보면, 밑에는 아직 아니고 눈만 보면, 죄송합니다. 예. 또 뭐 막 날라오네요. 둥둥둥둥둥. 예. 파박파박. 예, 막 주먹이 날라오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한 30대 후반? 30대 후반만 돼도 저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30대 후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10살 이하 어려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장점도 있네요. 우리 이렇게 예쁜 눈을 가진 사람들 보면, 눈매도 눈매겠지만 애교살, 애교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술한 다음에 애교살이 산 거예요. 저는 또 서비스해 주신 줄 알았죠. 그래서 원장님께 여쭤보니까 원장님이 아니래요. 너 원래 있었을 거래요. 그런데 눈밑이 튀어나오면서 이 애교살이 감춰져 보인 거라고. 그런데 노화가 되면서 눈밑이 볼록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애교살이 보이지 않다가 그 눈밑 볼록한 곳에 지방만을 긁어내니까 원래 있는 애교살이 지금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은 어때요?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상한검, 하한검 모두 다 거의 완벽한 그런 상황이죠. 완벽. 아이고, 또 돌을 던지시려나? 자, 그런데 아쉬운 점은 좀 짝짝이가 있었다라는 것. 지금 오른쪽과 왼쪽을 보면은 분명히 왼쪽이 쌍수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그게 좀 문제라는 것. 예, 그건 뭐 앞에서도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4개월 경과된 상황에서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원장님이 제 나이는 아무래도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제 나이 또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20대 때 했을 때는 일주일 또는 2주면 됐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진짜 6개월 걸려, 어떤 분은 막 10개월 걸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점점 좋아지지 않겠는가. 현재 바람직한 모양을 기준으로 하고요, 쌍수처럼 보이는 쪽이 이제 부종이 좀 더 빠지면서 바람직한 쪽과 그 정도 객관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비슷하게 맞춰져 가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핑키박 이제 수술했으니까 계속 저 상태 유지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단어예요. 예를 들어 50세가 수술을 해서 40세처럼 보일 수 있더라고 얘기하면 평생 40으로 사는 게 아니죠.
거죠. 원래대로 하면 51세, 52세, 53세로 보여야 될 게 50에서 40세로 성형수술이 됐다라면 그 다음엔 똑같이 41세, 42세, 43세 결국은 10년 후에는 50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유지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짧게 잡으면은 한 5년 정도 그 유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부터는 다시 처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상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눈썹 부분을 잘라서 당기게 되면 유지기간을 보수적으로 2년을 잡고요. 저처럼 눈꼬리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5년을 잡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제가 관리 잘하겠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5년, 그리고 약간 뻥 붙이면 10년, 그 후에 제가 다시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정말 리얼 후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것이겠죠. 제가 피부 그리고 화장품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건 마사지로도 되지 않고 화장품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후회하고요, 반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최소한 10년,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 부위만 얘기하면은요 20년은 더 덜머진 것 같아요. 20년은요. 그래서 솔직히 한 20년은 눈 부위가 젊어졌기 때문에 이거 유지기간을 5년 10년이 아닌 15년 20년이 될 수 있도록 더 피부관리 열심히 하고요, 잘못된 생활습관 바꾸고요, 그리고 화장품을 잘 매치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요. 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수술을 고민하신다면 작더라도 소중한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 되셨나요? 만약 정말 도움 되셨더라면 여성분들이 관심 많으신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이쪽, 제 새로운 동영상을 항상 새로 보시고자 하신다면 구독은 이쪽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핑크 피부 박사 핑피팍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